몇 년 전에 아이 문제로 변호사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잘했을 것이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주위에서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만큼 똑똑한 분들이셨죠. 근데 상담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이가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담자 부부의 아이는요, 무척 평범했지만 그 또래에 비해서 의욕이 없었고 좀 약간 태평한 편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험을 못 봐도 아무렇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심지어 노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하니 분명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껏 당신들의 태도, 삶의 태도와 너무 다른 아이였던 거예요. 부부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아이를 대형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정상이었죠. 그 어떤 검사에서도 아이에게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이 부모에게는 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더 환장하겠어요. 아이 엄마의 말에 저는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나오길 바라셨어요? 하고 물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나오면 그걸 고치면 되잖아요. 적어도 해결책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저는 아이가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요, 부족한 부분은 집중 공략하면 되고 집중 공략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시험을 앞두고 부족한 과목을 좀 더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학생의 태도와 비슷했던 거죠. 아이가 5과목 중에 한 과목만 80점을 맞고 나머지는 100점을 맞았을 때 많은 부모들이 저 한 과목도 100점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결심을 합니다. 나머지 4과목 100점 맞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았다고 칭찬을 하기보다 80점밖에 안 나온 것, 이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떨어지는 과목을 공략해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담자 부부가 아이에게 꼭 공부를 잘하길 바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돕겠다, 그게 부모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그런 태도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아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달랐고 아이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물놀이가 재미있다고 한마디만 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상상하며 당장 자기를 수영선수로 만들기 위해 스케줄을 짤 태세인 부모. 그 부모 앞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나 무엇이 좋아요? 나 뭐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미술학원에 가보고 싶은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리면 어쩌지? 태권도가 재미있는데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봐,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까 봐 아이는 그 무엇도 함부로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받기 싫어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던 셈이죠. 사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괜찮은 데 살고 있으나 정작 누군가 당장 너가 바라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이거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진짜 내 소원을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호리병을 문지르자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가 나타나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첫 번째 소원으로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1등을 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입니다. 소원의 주인이 엄마였네요. 두 번째 소원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새 차를 사게 됩니다. 그 또한 아이의 진짜 소원은 아니었던 거죠. 이 대목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이게 내 소원인지, 그게 엄마 소원인지, 또는 아빠 소원인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묵직한 주제를 너무 쉽고 재미있게 그려냈습니다. 이때 진이는 진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서 너에 대해 잘 알아야만 진짜 네 소원을 알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죠. 뭐가 되고 싶은지, 또 뭐를 하고 싶은지 그저 내가 좋고 그냥 재미있어도 되죠. 그 나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공부든 아니든 아이의 삶은 부모 주도가 아니라 아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를 보며 걱정해야 할 점은 아이의 장래 직업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의 풍경과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들, 또 자라는 동안 무수히 만나게 될 새로운 것들을 감탄과 환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마음이야말로 그 아이들의 진짜 문제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